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여자 북튜버 나무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책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의 존재 방식, 그리고 사회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놀라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리 프롬은 190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을 전공하였고요.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예일대, 뉴욕대, 미시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198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은 1976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 이외에도 사랑의 기술을 비롯하여 다른 유명한 저서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거의 노년에 쓰여진 책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론, 그리고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론은 이 프롬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1부와 2부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소유론적 존재 양식과 존재론적 존재 양식에 대해서 구별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부에서는 1, 2부와 달리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2가지 존재 양식을 규명하는데요. 1부와 2부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2가지 존재 양식 고찰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제 3부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프롬이 인식하기에 파멸을 향해 가는 세계의 사회 경제적 현상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능성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서론. 이 서론 부분을 읽어보면 프롬이 이 책을 왜 저술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론은 위대한 약속, 이행되지 않은 약속과 새로운 선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롬이 말하는 위대한 약속, 이행되지 않은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읽어볼게요. 무궁한 발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은 산업시대 개막 이래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희망과 믿음을 지탱해온 토대였다. 산업시대가 개막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을 기계 에너지가, 나중에는 핵 에너지가 대신하고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가 대신하기까지 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무한한 생산과 아울러 소비의 도상에 있으며 과학과 기술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리라는 확신 말이다. 네, 즉 인간은 자연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으며, 우리는 무한히 소비하고 자유로워지면서 무한히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환상은 그 당시에는 위대한 약속이었지만 이행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산업시대가 이룩했던 물질적 및 정신적인 눈부신 업적과 그것이 준 위대한 약속의 파장을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는 그 위대한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는 야기되는 정신적 충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행복과 최대치의 만족은 모든 욕망의 무제한적인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복지 상태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독자적 주인이 되리라는 꿈은 우리 모두가 관료주의 체제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물려들었음을 인식함과 더불어 깨져버렸다. 우리의 사고, 감정, 취미는 매스미디어를 지배하는 산업 및 정부 기구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은 부강한 나라들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왔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954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감히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인간이 초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초인은 초인적 힘을 지닐 만한 이성의 수준에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온전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 이 초인은 자신의 힘이 커짐과 동시에 점점 더 초라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이제는 명명백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식해야 할 점은, 이미 오래전에 의식해야만 했던 점은, 초인으로서의 우리는 비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좀 제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프롬이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즉, 산업시대의 개막으로 우리가 가졌던 무한한 행복, 무한한 소비, 무한한 생산, 무제한의 자유, 무한한 발전, 이런 환상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 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약속은 왜 이행될 수 없었는가? 프롬은 그 이유를 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전제 두 가지에 있었다라고 드는데요. 첫 번째 극단적 쾌락주의, 두 번째 무제한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프롬에 따르면 18세기 이전만 해도 인간의 경제 행위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았으나 18세기에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 규범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행위가 윤리 및 인간적 가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 경제적 메커니즘이 인간의 욕구와 의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율적 전일체로 고유의 법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체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제 체계의 발달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라는 물음보다는 그 체계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라는 물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으로 변화되었고요. 프롬은 인간의 이런 위기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병든 사회라는 단어를 써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입장, 그리고 윤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인간이 변혁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상당히 좀 멋진 문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올바른 삶이 윤리적, 종교적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육체적 생존이 인간 정신의 근본적 변화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변화도 과감한 경제적,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 외부의 변화가 인간 자체에 변화할 기회를 주며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부여할 것이다. 네, 인간의 육체적 생존이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보호를 하자, 지구를 지키자라는 말을 이것보다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구라는 자연 환경,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대했던 인간의 환상이 깨어짐으로 인한 소모적으로 병든 상태,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은 인간의 내부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고요. 그 한 선택의 가능성으로 소유론적인 실존 방식과 존재론적인 실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제1부는 소유와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2부 또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부는 소유와 존재의 그런 개념 차이에 대한 이해, 2부는 이 두 가지 실존 양식에 대한 근본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1부에서는
저희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소유와 존재의 차이점을 계속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요. 제 2부에서는 존재론적 실존 방식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꺼내서 존재론적 방식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또 소유론적 방식에 관해서도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면서 좀 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유와 존재가 과연 양자택일의 문제인가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펜을 소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택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눈에는 소유한다는 것이 삶에 포함된 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을 당연히 소유한다. 그뿐이다. 사물을 즐기기 위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마저도 10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어찌 양자택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찍이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의 양자택일에서 그들의 철학적 관점의 핵심을 찾아냈다. 즉 프롬이 말하는 것은요, 소유론적 실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존재를 양자택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존재는 소유하는 것과 별개로 구분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라는 개념은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존재라는 개념? 소유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 생각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소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존재라는 소유와 반대쪽에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롬은 이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를 몇 편 인용합니다. 테니슨과 바쇼의 시가 그것인데요.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아름다운 꽃을 보자 그 꽃을 보고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뿌리채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만. 즉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자신이 꽃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과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꽃의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바쇼라는 시인은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눈여겨 살펴봅니다. 그 꽃을 꺾지 않죠. 읽어볼게요.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이느나. 바쇼라는 시인은 그 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눈여겨 살펴볼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프롬은 이것을 소유와 존재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시들과 더불어 괴테의 시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괴테는 꽃을 봅니다. 꽃을 보고 꺾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꺾으면 시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꽃을 뽑아서 잘 옮겨 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꽃은 시들지 않죠. 프롬은 이러한 바쇼와 괴테의 사유 양식을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처음에 꽃을 꺾었던 테니슨의 사고방식을 소유 양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존 양식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소유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소유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개념, 소유와 반대편에 존재하는 존재 개념은 손으로 이렇게 잡듯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한 존재의 특질을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괴테의 시가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시를 읽어볼게요. 고유의 재산. 나는 알고 있네. 내게 속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음을. 오로지 나의 영혼으로부터 거침없이 흘러나오려는 사상과 자유로운 운명이 베풀어준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향유하는 은총의 순간순간뿐임을. 네, 이것이 바로 존재의 특질을 가장 잘 설명한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서술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즉 생성 과정과 활동, 운동이 존재의 구성 요소라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생성 과정과 동의어라는 사상은 서양 철학 역사상 가장 단호한 두 철인의 사상의 뒷받침을 받은 것이다. 또한 소비라는 것도 소유의 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소비하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릴 불안을 제거하게 되죠. 소비함으로써 소유를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또 다른 소유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소비함으로써 만족이 소멸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존재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을 내고 나서 그 다음 장에서 일상 경험에서의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상 경험에서의 소유 존재, 즉 일상 경험, 학습, 대화, 독서, 기억, 지식, 권위 행사 이러한 일상적인 분야에서 소유와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학습. 여기서부터는 제가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고 요약한 것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텍스트를 읽으면 좋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먼저 학습에 대해서 소유론적인 인간은 모조리 기록하고 필기합니다. 학습의 목적은 내가 배운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방식의 학습은 이와 달라요. 경청을 합니다. 모조리 기록한다기보다는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존재론적인 학습 방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보거나 사진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러한 기억이나 기록에 대해서 내가 사진이나 기억을 보아야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롬은 소외된 기억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존재론적 방식의 기억은 이와 다릅니다. 자유연상이죠. 즉 내가 전에 보았거나 들었던 것 중에 떠올려서 기억해내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사물을 볼 때 집중해서 보거나 듣거나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대화. 소유와 존재론적인 실존 방식은 이 대화의 부분에서 두드러진다고 프롬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식의 사람은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 내가 이전에 이루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대화를 준비하고 무장하고 대비한다고 하면 존재론적인 인간이 이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가진다면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몸을 맡긴다.
네, 정말 멋진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존재론적인 인간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독서. 소유론적인 방식의 독서는 그 책의 줄거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됐는지, 혹은 여주인공이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요. 그 줄거리를 소유함으로써 그 책을 소유하는 것이 소유론적인 독서의 목표이죠. 하지만 존재론적인 독서는 이와 다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통찰하고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읽어볼게요. 이는 해박한 박물관 안내인과 비견된다. 네, 소유론적인 독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식의 소장품 외곽의 것은 습득하지 못한다. 선대 철인들을 문제의 관역에 놓고 그들의 대상으로 대화를 펼치기를. 그들도 자기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을 제쳐놓고 어떤 주제들은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기를 배우지 못한다. 언제 작가가 순전히 머리로만 이야기하는지, 언제 마음과 머리를 다해서 말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며 작가가 진실된 인물인지 허풍선인지 등등을 깨닫지 못한다. 네, 이와 반대로 존재론적인 독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로는 작가 자신보다 그 책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존재 양식으로 책을 대하는 독자는 아무리 저명한 저서라도 다소간의 무가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에 이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권위 행사에 대해서 소유론적인 방식은 권위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존재론적 방식의 권위 행사는 권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에 기반을 하고요. 그 권력에 굴하는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권위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존재론적 방식의 권위 행사, 즉 권위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권능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권력에 의존하는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고요. 권능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권위라는 식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 소유론적 방식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죠. 학제에 대한 비판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현재의 학제들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증명해냄으로써 학위를 받게 되죠. 반면 존재론적인 방식의 지식 습득은 이와 다릅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문장이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들이 보는 알미란 이른바 상식적 지각이 가져다주는 기만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알은 미망을 깨트리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진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실을 향해 가급적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것을 창조적 침투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존재론적 방식의 지식 습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신앙. 신앙에 대해서 소유론적 방식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존재론적 방식은 신앙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소유론적 방식의 신앙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도식적인 틀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안정과 확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인 방식의 신앙이라는 것, 책의 인용을 빌리면 자기 창조의 능동적 과정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영원히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유론적 방식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고 가두고 상대방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요. 존재론적인 방식의 사랑은 몰입하고 존재를 입증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일상 경험에서 나타나는 존재와 소유론적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았고요. 1부의 마지막은 이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소유지향적인 삶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소유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참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였던 에크하르트 수사라고 1200년대에 생존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설교집에서 그 소유와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삶,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크하르트 수사라는 분이 존재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읽어볼까 해요. 에크하르트가 의미하는 존재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능력의 생산적 표출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능동적 활동 상태이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바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능동적 활동이란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그는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한다. 이를테면 존재를 비등하는 또는 자아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자아의 내부에서 그리고 자아를 넘쳐서 흐르는 그 무엇으로 칭한다. 또 존재의 활동적인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에 비유했다라고도 하는데요. 평온을 겨누며 달려라. 달리고 있고 끊임없이 달리면서도 평온을 겨누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능동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생기 있게 활동하는 사람은 채워짐에 따라 커져서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그릇과 같다. 네. 정말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에크하르트 수사라는 분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셨던 철학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서론,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일부 소유와 존재 개념에 대한 이해까지 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 3부를 살펴보고 이 책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